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 3월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서 이 도매 물가 하락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듯한 신호가 나와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금리에 민감한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메타 등 메가캡 기술주들이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도 견인을 했는데요. 함께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밑돈 고용 지표와 물가의 이 연중 긴축의 종료 신호가 곧 나올 것을 기대하며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뉴욕발 훈풍에 양시장 상승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6거래 연속 상승했고요. 또한 코스닥은 11개월 만에 900선 돌파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오늘도 기분 좋은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려면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 몇 가지를 보도국 기자와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4월 그린북을 발표했습니다. 이 경기 흐름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네, 그린북 경제 동향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4월 역시 정부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석 달째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가 부진하면서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월 정부는 경기 둔화 우려에서 경기 둔화 흐름으로 단어를 바꾼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 중 하나죠. 자, 그런데 3월 수출 동향을 살펴본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13%가 급감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4월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1년 전과 비교해서 8%가 급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 적자 역시나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기준으로 누적 무역 적자 금액을 살펴본 결과 258억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관건은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의 불황의 터널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우리 수출에도 먹구름이 크게 드리워진 모습인데요. 반도체 수출을 좀 살펴보면 무려 39%가 급감을 했습니다. 자, 그나마 내수 상황이 조금 반등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3월 소매 판매를 살펴보면 중국 방문객이 좀 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 판매가 조금 잘 됐다. 그리고 백화점 역시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물가 상승세가 조금 둔화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잡히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부의 4월 그린북 내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블룸버그 통신과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미국 SVB 사태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미국의 SVB 사태는 미국 은행 시스템 붕괴 우려에 방아쇠를 당긴 그런 사건입니다. SVB 그야말로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을 뜻하는데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했던 미국의 은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SVB가 미국 국채에 굉장히 많이 대규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국채 투자에 대한 손실이 커졌고요. 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예금을 빼려는,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하는 사태인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결국 SVB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판 SVB 사태가 만약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엄청날 것으로도 좀 예상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SVB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예금의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마 미국에 비해서 100배 정도는 예금 인출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디지털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죠. 이 때문에 인터넷 뱅킹 등의 여파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SVB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 젊은 층들은 이 디지털화와 인터넷 뱅킹 활용하는 그 보급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예금 인출 속도가 100배 정도는 빠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환경이다라는 부분도 짚었는데요. 이 총재는 예전 같았으면 이틀 동안 은행 문을 닫아놓고 예금을 분산하는 그런 작업을 좀 했을 텐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고 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행인 부분은 SVB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데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총재는 지금 한국은행의 높은 기준금리의 기조가 언제쯤 변화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데이터 확인을 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총재는 연말 정도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예상 수준이 맞아떨어진다면 그때 기조를 변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SVB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항구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항만 크레인 현대판 트로이목마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산 항만 크레인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 항만 공사들이 잇따라서 신규 크레인의 발주를 국내 기업에만 맡기겠다라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화웨이나 혹은 또 이 스파이 풍선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의 크레인이 중국의 정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크레인을 통해서 항만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들의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을 하고 또한 원격 시스템을 통해서 항만 시스템을 방해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출이 항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그 영향력 안에 더 크게 들어갈 수 있어서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인천항만공사가 신규 운영사를 선정할 경우 신규 크레인을 국내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에게 우대 혜택을 주겠다라고 밝히면서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 전해드립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입니다. 이 PPI 지수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미증시가 이 인플레이션 저감 기대감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같은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엔터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요. 철강주나 조선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밖에도 짚어볼 만한 주요 공시와 뉴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위직 스튜디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죠. 한 주당 3주를 무상증자한다라고 합니다. 신주 1억 2,828만 6,663주가 발행될 예정이고요. 증자 후에 총 주식수는 1억 7,104만 8,884만 주라고 합니다. 신주 배정일은 다음 달 3일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6일입니다. 오늘 이 같은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모아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 3,90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개인정보는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 구현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오늘 이 같은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AI 전문 기업인 모아데이터가 장중에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대부시스터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까지도 나왔죠. 중국에서 쿠키런 흥행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시스터즈는 지난달 20일 이 쿠키런의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습니다. 쿠키런의 중국 성과는 현재 연평균 일 매출이 1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퍼블리셔로부터 받는 수익 분배를 25% 수준으로 가정을 했을 때 출시 이후 1년간 대부시스터즈가 인식하게 될 이 순매출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게임주들이 반등을 보이게 되면서 힘을 더욱더 크게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LG U+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 2월에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공시 지원금이란 이 단말기 제조사가 마케팅과 판촉을 위해서 이통사와 협력을 해서 일정 금액을 출고가에 할인을 하는 제도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공시 지원금을 인상을 한다는 건 그만큼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삼성으로선 반도체 부진이 예상보다 크고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S23 시리즈의 선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사업이 구원투수의 역할을 톡톡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라는 분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핵심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님의 시각과 여기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장 자세하게 이야기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웃는 게임주들입니다. 증시 랠리의 투심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게임주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팀장님께 좀 조언을 듣기 전에 챗GPT AI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 타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국내 기업들, 여기엔 게임주들도 좀 포함이 되겠는데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을 줬습니다. 시장 개척을 좀 다양화하게 좀 꾸려나가자 이런 말도 있고요. 또한 기술 혁신 및 품질 개선을 하고 또 협력 파트너십을 좀 구축하면서 무엇보다도 해외
때문에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개척에 조금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또한 수출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다양한 의견 줬는데요. 이 관련해서 좀 잠시 뒤 조금 자세하게 다뤄주실 테지만 이 게임주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챗 GPT 이 의견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수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하긴 하지만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장에도 사실 뒤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데브 시스터즈가 또 굉장히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근 국내 증시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요. 성장주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오늘 좀 다뤄주실 게임주가 특히나 눈에 띄는데 오늘장도 게임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중국 외자 판호를 받은 쿠키런 영향으로 이 데브 시스터즈 장중 10%대 오름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이 영업이익 및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반등하는 이런 뭐 구간도 있고 한데 2023년 들어서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뿐만 아니라요. 이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 흥행에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3거래 연속 상승 중인데요. 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상방은 굉장히 열려 있긴 합니다. 열려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졌어요. 아무래도 목표 주가가 약 10만 원이다 보니까 네. 관련했을 때 앞으로 그럼 데브 시스터즈 실적이라든지 특히 중국 쪽에서 판호 발급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왔던 이슈이긴 합니다. 이미 나왔던 이슈이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잘 된다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원 수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끌어올려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저도 데브 시스터즈의 그 쿠키런 킹덤이 중국에서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네. 일단 저도 쿠키런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세대로서 그렇죠. 굉장히 재밌게 네, 했습니다. 네. 일단 좀 그런 캐주얼 게임 쪽에 있다 보니까 특히 중국에서도 캐주얼 게임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특히 네. 이런 게임 쪽이 여성향이 좀 높아요. 아하. 여성향 그래요? 비율이 좀 높은 네네.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 기존에는 게임을 하면은 보통 남성들이 맞아요. 많이 하지만 캐주얼 게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쪽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네.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뭐 니치 마켓 쪽으로 좀 더 마케팅을 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그쪽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거기다가 쿠키런 IP를 통해서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는데 그렇죠. 관련했을 때 그뿐만 아니라 PC라든지 콘솔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보유자의 영역이다. 오늘 아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은 네. 거래량 동반해서 굉장히 갭띄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좀 걸리는 부분이 약간의 윗꼬리가 조금 길게 나와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려 있는데 거래량이 좀 터져주고 나와 있다 보니까 네네. 관련했을 때 약간의 조정이 거칠 수 있다는 점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기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영역입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조금 더 드리기보다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하지만 내가 이 쿠키런 킹덤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전 중장기적으로 데브 시스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긴 합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눌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거기다가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갭을 띄어서 상승한 라인이 있는데 네. 이 라인 때 깨지 않고 지금 6만 원대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접근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는 게 네. 지금 6만 원대라는 가격대에서 상승을 했다 보니까 지금 요 라인대는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는 네. 라인이다 보니까 지금 이 라인대 조금 깨기 시작하면 갭을 다 메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라인 갭 라인대를 다 메우기 시작한다면 54,000원대에서 또 지지가 나온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접근 좀 포인트도 잡아주셨지만 이 기보유자의 영역은 아직까지 조금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수익 실현도 좋고 또 중장기적 관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중국 외자 판호 발급 여부로 이 게임주들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난 3월에요. 중국 판호를 조금 받은 게임주들은 이렇게 우리 국내 기업 5개인데요. 여기엔 데브시스터즈도 있죠. 넷마블과 뭐 넥슨 게임즈 등도 있는데 이 외에 또 NC소프트나 카카오게임즈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판호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넥슨 게임즈, 넷마블은 웃고 카카오게임즈와 NC소프트는 좀 울상을 짓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주요 게임 기업들 이런 갭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최근 주가 좀 포함해서 살펴주신다면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다 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네. 특히 뭐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실적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두 번째로 신작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게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중국 판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 쪽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게임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판호를 발급한 일부 기업들만 기업들만 주가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큰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기업들 혹은 추후에 발급을 받을까 기대되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중국 판호를 받은 기업, 그러니까 중국 판호를 받아서 앞으로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기업들 네네. 혹은 국내 내수로 혹은 뭐 동남아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군 일단 매출의 편차가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죠. 네, 예상이 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게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정신적 아편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발언을 그쵸. 하면서 네네. 관련했을 때 좀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뭐 시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3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서 규제를 풀기 시작을 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 측에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측에서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마이너스 요소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점에서 앞으로의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으로 정식 종목. 채택이 되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측면에서는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 같은 특히 e스포츠 같은 경우에 정식 종목으로 처음으로 채택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네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규제 같은 것도 완화해야 되고 네. 특히 뭐 관련했을 때 이용자 수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이 약 9월 말,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풀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시장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판호 발급받은 기업들의 모멘텀은 더욱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이 중국 외자 판호 발급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앞으로 기업들의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규제뿐만 아니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좀 채택된 점도 좀 부각되는 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사들 중 주요 회사들은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 게임사들 실적 바닥론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에 접어든 이 시점, 최근 외자 파노 등의 이슈로 실적 개선 좀 기대해봐도 좋을 시점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주가의 본격 반등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최근 증시 흐름들을 보면은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은데 앞으로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섹터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고 OLED 쪽이 있는데 최근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사실 1분기 실적 좋지 않았어요.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렇죠. 1분기 실적 굉장히 최악이었는데 하지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긍정론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바닥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이 게임 섹터입니다. 게임 섹터도 1분기 네. 실적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하지만 신작을 한다든지 혹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관련 모멘텀 붙으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랑 다르게 약간의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각계 전투라고 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아무래도 기존의 반도체라든지 다른 그 엔터라든지 관련했을 때 섹터 내에서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 우르르 함께 움직이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신작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출시를 한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를 보셔야 하는 게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신작 출시에 대한 여부라든지 혹은 부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주가가 눌림 현상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신작들이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신작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고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중국판 5 발급 여부에 따라서 기업도 좀 체크해 보시고 또한 신작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기업 위주로 좀 주가 향방을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 추가 확대 가능성, 신작 모멘텀 이렇게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이 게임주 내에서도 탑픽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 그러니까 피해 거짓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네오위즈 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게임주가 부진을 겪었을 때에도 다시 한번 하방 지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던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 투자자들이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기대감, 그런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콘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MMORPG, 그러니까 네.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잘 나왔었는데 이런 시장에서 PC라든지 콘솔 쪽으로 계속적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콘솔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원래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주류가 아니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밖에서 움직이지 못하다 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하지 못했던 거를 집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드라마 보기도 있지만 게임도 있는데 그렇죠. 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콘솔 기계가 5천만 대 이상 신규로 보급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기계가 먼저 보급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게임이 출시가 되었을 때 콘솔 게임이 출시가 되었을 때 특히나 또 재미있고
그리고 엘더스크롤 같은 좀 다크한 이미지가 네.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게임스컴에서도 한국 게임사 최초로 3관왕을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흥행력이 기대가 되다 네. 보니까 앞으로의 지금 신작이 출시가 되었을 때 매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물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출시 그리고 피해 거짓 외에도 다수의 신작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브라운 더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흥행한 게임의 후속작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느 정도 팬덤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네. 고양이와 스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던 게임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유튜브로 좀 댓글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이 제임스 존님께서 이 앞으로 NC소프트 향방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뭐 리니지의 영광이 좀 재현될지 여부로 이 NC소프트의 전망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NC소프트는 짧게 한마디가 잘 안 되는 종목입니다. 아, 네, 네. 아무래도 NC소프트처럼 실적 굉장히 잘 나오는 주가 같은 경우에 부진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주가가 다시 한번 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TL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여부에 좀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네네. 저는 NC소프트 같은 대형주 굉장히 많이 눌려 있고 지금 주가 보면은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다 보니까 사실 네.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TL이 나왔을 때 그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21년도 이후에 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부분이 네. 과금형이라든지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인한 문제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런 부분을 TL에서 어떻게 풀어주는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1분기 발표 이후에 NC소프트가 신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 신작 여부에 따라서 향방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산업과 트렌드를 점검해보고 실제 수익으로까지 연결해드리는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통통 튀는 이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통이 배용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장님과 자세하게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동맹의 도감청이 복병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자, 경제 관계 균열이 생길지 조금 우려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와 동맹국 관계를 끈끈하게 좀 맺어왔던 미국이 네. 도감청 의혹에 조금 불거졌습니다. 예, 예. 자,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미국 기밀문서 유출 주요 내용입니다. 네. 뭐 다른 나라들도 있겠지만 일단 한국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속에서 곧 있을 이 한미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현재 네네. 시점이. 근데 앞으로 양국 이 경제적 관계에는 어떤 조금 파장이 조금 일으킬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우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겠죠. 이 유출한 범인은 잡혔어요. 네. 아주 젊은 21세의 미국 군인입니다. 네. 자택에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네네. 뭐 이걸 스파이 역할로 했다기보다 아직까지 이제 수사가 더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네. 뭐 게임 사이트에 올린 걸 보면 뭔가 조금 가벼운 마음에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안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도청은 뭐고 감청은 뭐예요? 도청까지는 알겠는데요. 자, 감청은 도청의 네. 합체 도자는 뭐냐면 우리가 도둑질할 때 그 의미예요. 네네. 몰래 오. 불법적으로 오. 불법이에요. 네. 도청은. 근데 감청은 달라요. 감청은 뭐냐면 허락을 받고 어떤 것을 세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감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감청을 사실은 섞어서 표현을 하면 안 네.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이라면 그건 도청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걸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남 몰래 그렇죠. 불법적으로 들었다는 내용인데 네.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포탄 제공 요청을 받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것을 우려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포탄이 딸리겠죠. 네. 총알도 그쵸. 딸리고 그걸 한국에서 공급을 해줬는데 네. 우리 한국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인도적 지원만을 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 무기가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전쟁터로 가는 건 우린 반대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유출 내용에 포함이 됐다라는 그쵸. 것이 되겠죠. 네. 또 이제 중국 관련 내용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은 이 도감청, 사실 도청이 맞죠. 네. 이 유출에 대해서, 정보 유출에 대해서 발끈발끈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고 자 러시아를 봅니다. 네. 러시아 용병 와. 와그너 그룹의 IT 진출 시도 정황 이게 뭐냐면 네. 러시아 정식 군대도 있지만 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군대는 와그너 그룹이라고 오. 하는 이 형태에서 또 군병력을 보내는 이 전투병력을 보내는 이 시스템도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서는 IT 쪽으로도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다. 네. 그런 시도가 있다. 이걸 이제 하는 내용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기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뭐 사실이 아닌 게 많다. 그런데 네네. 이 정도 정보를 뽑아내기 그쵸.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엄청난 양을 이 도청하고 유출시켰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유출된 보고서의 내용이지 실제 밝혀지지 않은 그 도청된 맞아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얼마나 많겠어요. 그에 네. 대해서는 따져 물어야 되는데 네. 자 우리 정부 대응입니다. 네.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자 이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건데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은 한 10명 중에 4명. 네. 10명 중에 6명 가까이는 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 안보실의 대응은 대통령실 안보실의 대응은 악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말하는 차분한 대응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좀 격분된 상태로 나타나는데 네. 이게 뭐냐면 한미 동맹을 흔들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것이 하필이면 하필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뒤에 미국을 가는데 맞아요. 네. 미국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국빈 방문에다가 네. 많은 경제적인 현안까지 안고 네, 갑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2차 전지 어떻게 돼? IRA 어떻게 돼? 맞아요. 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요 과제를 보면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자마자 바로 우리가 네. 확인하게 돼야 되는 것이 이 안보상으로는 한미 확장 억제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간이 더 적극적으로 안보적 군사적으로 협력을 해서 네. 일본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 억제력을 확장해버리자. 네네. 한미일로 확장을 해보자. 여기 이제 호주나 뭐 인도가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안보는 네. 크게 관심이 중요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우리 시청자들이 보실 때는 아, 우리 통통 박사가 그렇게 강조하던 경제구나. 그게 IRA예요. 맞아요. 근데 이 네. IRA가 우리가 일본과 비교를 해볼 때도 지난달 말에 이 재무부에서 발표한 IRA의 세부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혜택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네네네. 그런데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네. 뭐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여기 원자력, 지금 방산, 네. 반도체, 그 다음에 자 한국이 또 미국 지원 유엔 사령부의 미래 역할 논의까지 사실상 한국의 안보, 그 다음에 경제, 또 산업, 기술, 첨단 이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이 도청, 남청, 이 정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네. 논의하다가 삐그덕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탁선을 타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네. 제가 그동안 뭐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네네. 한미 관계에 대해서 쭉 지켜보아 또 관련된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근데 네네.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네. 한미 간의 이 끈끈한 이 관계를 동맹 관계를 네네. 이 동맹 관계는 안보 차원을 뛰어넘어서 경제 동맹까지도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네. 뭐 금이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예. 일각에서는 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IRA 법안 현안을 조금 논의를 하려고 가는 이 앞서서 이런 좀 사태가 조금 벌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걸 좀 그렇죠.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바로 그 생각하시나요? 부분이에요. 제가 네. 지금 나가는 방송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우리는 이럴 때 연기를 해야 된다. 어. 자, 미국 관계자들 만났을 때 네. 김태효 안보 1차장도 그렇고 상당히 굳은 경직된 얼굴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의 방문 전에 아니 그걸 관리 못해서 유출이 되다니요. 말이 돼요? 네. 도청, 감청을 불법적으로 한 것도 불법적으로 한 감청은 그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조금은, 네. 그런데 말입니다. IRA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마음이 좀 풀어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부 내용을 보십시오. 네. 지금 여기 세부 내용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자동차에 7,000불을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이게 부품이나 또 핵심 들어가는 그 광물 관련해서 소재 관련해서 원 재료 관련해서 반밖에 적용을 못하면 3,750불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와하. 7,000불을 다 받아내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돈 1,000만 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게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핵심 광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 네. 뭐냐면 핵심 광물 국가가 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미국과 FDA가 없는 국가에서 채굴 수입한 것을 네. 보조금을 지급한 이 두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과 아니죠. 중국에서 네. 생산된 리튬이나 망간이나 코발트나 흑연은 2025년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자, 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시켜줘. 아. 이렇게 이야기를.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안 하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무역협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요. 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아니 도감청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무척이나 지금 악화돼 있어서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 배려 안 해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해서 이걸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네시아와 오. 아르헨티나를 포함시켰죠. 근데 여기서 저는 기대를 거는 건 뭐냐면 상무장관도 상무장관이지만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겸했었던 네. 이 재무장관이 좀 약간 친한파 성격이 있어요. 아. 완전 친한파는 아닌데 지금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조금 친일적이야. 그러니까 뭐 좀 일본의 우호적이지. 이게 친자 들어가니까 제가 민감해지는데 일본 우호적인데 네. 제닛 옐런은 살짝 우리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재무장관 쪽에 좀 이야기를 해서 이것만 포함을 돼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좋은 거죠. 그다음에 양극재, 지금 양극판 저 부분은 지금 우리가 현재의 공정 과정에서 네.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됐잖아요. 네. 그 발표가 되면서 물론 지금 뭐 에코프로 좀 내려가긴 했지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에코프로까지 되고 맞아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네네. LG화학이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네네. 그걸 우리가 이번에 끌어내면서 정말 메소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제 연기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죠. 네. 이렇게 조금 이 소장님처럼도 좀 연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조금 해주셨는데 예. 지금 정상회담 핵심 경제 현안이 IRA였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 이 매서운 돌풍으로 뭐 코스닥까지 견인했던 게 바로 2차 전지의 힘인데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2차 전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도감청이 적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네. 고점까지 올라가 있다고 평가돼 지금 또 난리잖아요. 뭐 보고서를 냈는데 아니다 5천억 투자 받는 건 뭐냐. 전환사 지금 물론 에코프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렇죠. 뭐 네네. 프로 하면 에코 하면 프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봐야 되냐면 여전히 미국은 2차 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도 2차 전지예요. 아. 심지어는 지금 테슬라가 공장을 짓겠다는 건 아니에요. CATL하고. 네. 네네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신경을 박박 긁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 네네. 그만큼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만큼 2차 환경, 친환경 쪽으로 가는 최천병의 위치에 2차 전지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왜 그렇죠. 중요하냐. 포스코 홀딩스가 이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가지고 있어요. 오. 여기서 리튬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되면 포스코 홀딩스는 전통적인 철강, 아.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쪽, 네. 그다음에 또 미래 건설 뭐 이쪽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괄이 된 거예요. 포스코 네. 홀딩스는. 그만큼 포스코 홀딩스는 일종의 다목적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미국 방문이 네.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이나 또 LG화학에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LG화학도 그렇잖아요. 지금 LG 이 에너지 솔루션의 상당한 지분을 LG화학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LG화학은 2차 전지도 하고 전통적인 화학도 하고 또 미래 또 신화학 물질도 개발하고 다 하잖아요. 다 해. 제약도 네. 다 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가 크게 구멍이 크게 상황이 급변 상황이 닥쳐도 네. 살짝 충격을 받고 또 회복이 돼요. 어. 여기에 구멍 난 걸 저쪽 거 가지고 와서 메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유심히 뚫어져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차 전지 상승 가능세, 추가 상승 가능성 이렇게 점쳐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좀 핵심적으로 조금 더 그 자세하게 들여다볼 만한 뭐 종목들은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무슨 배 소장 나와서 또 뭐 자꾸 마치 헤어스타일처럼 이 주가 상승을 부추기냐, 에코프로를 부추기냐, 양극재를 부추기냐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또 조정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우리가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또 본격 상승세로 가기 전까지는 본격 상승세라고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100만 돌파한다 뭐 한다 하면은 그게 얼마나 또 부담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로서도 그렇고 실제 그 종목의 수급도 부담이 될 테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조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조정받는 국면에 조금씩 침투돼 들어가는 우리의 이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지금 2차 전지 양극재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이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투자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더 추가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이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하는 그 공정부터 시작해서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배터리 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막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완성된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이제 전기차의 형태가 있는 맞아요. 것이고 이 전기차가 달리는 데 있어서의 사후 서비스 부분으로서 충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고 네.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네. 또 이 수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망라돼 있는 사업장이에요. 그렇죠. 자, 네. 그럼 완성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몇 개 안 되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핵심이 될 텐데 여기는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우리 다 알고 있는 양극재 쪽이고. 네. 근데 이제 음극재는 뭐냐? 그럼 양극재가 어느 정도 활발 타올랐으니까 그다음에 음극재로 가면 되느냐? 네. 이게 그냥 음양의 조화처럼 양음의 조화처럼 굉장히 네. 당연한 수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음극재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앞으로 이제 실리콘 쪽으로 변해가면 기존의 사업하고는 또 다른 사업의 형태가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 이후의 시대를 보자는 거죠. 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테슬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 GM이 됐든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전기차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섹터를 좀 잘 보시라. 충전 관련된 부분. 여기 이제 원익 PNE가 있고 네네. S트래픽이 있고 네. 또 PSD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네. 관점에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가득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